안녕하세요, 차파리 박입니다. 오늘은 BMW 520 모델로 보도록 할 거고요. 해당 차량은 520i 모델과 520d 모델 두 가지가 있어요. i는 휘발유고 D는 디젤입니다.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겠지만 휘발유 모델도 좋고 디젤 모델 둘 다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디젤 모델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고, 그래서 이제 영상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딜러 전산인 이 카메니저 환경 설정 조작에 대한 부분은 이제 정직한 금액에 구매할 수 있도록 제가 링크 남겨놨으니까요. 그 부분 확인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지금 앞에 화면을 봐주시면 제가 어느 정도 세팅을 해놨어요. 이제 5 시리즈로 볼 거고, 그 중에서도 F바디 모델로 볼 거예요. 2010년도부터 출고가 됐고요. 16년도까지 나왔어요. 근데 또 여기서도 가장 많이 구매하시는 모델이 있습니다. 13년도 이후 모델로 많이 구입을 하세요. 그래서 13년도 이후 모델로 보도록 할 거고, 그리고 등급 보시면 이제 세단과 럭셔리 그리고 엑스드라이브가 있는데, 이제 세단은 가장 기본 모델이고 럭셔리는 이제 신차 값으로 보면 한 700만원 정도 차이가 있는데, HID라던가 압축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궁금하시면 검색해보시면 다 나오고요. 엑스드라이브는 4륜입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세단 모델과 럭셔리 모델 두 가지 정도로 보도록 할 거고요. 키로수는 이제 20만 킬로가 넘었어도 관리된 차는 잘 굴러가는 차들이 많아서, 그래도 제가 판다고 생각을 했을 때 기왕이면 한 15만 킬로 안쪽으로 구매를 하시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키로수가 20만 킬로를 넘으면 중고차 보증이 안 돼요. 그래서 조금 꺼려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리비가 만약에 많이 나오게 되면 또 애매해지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러면 수도권에 총 46대가 나오고요. 금액 순으로 정렬을 해보면 가장 저렴한 차는 1280만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것만 보시고 외제차가 왜 이렇게 싸?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실제로 차는 싸요. 이제 외제차를 사는 건 은행의 힘을 빌려서 이제 누구나 살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게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느냐, 그게 저는 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도 금액이 많이 떨어졌죠. 이제 13년도에 출고됐으니까 이제 한 9년 정도 됐죠. 거의 10년이라고 봤을 때 10년 정도 된 차가 1000만원 초반대, 거의 아반떼 AD 중고급이잖아요. 이 금액대에서도 구매는 할 수 있다. 다만 차는 잘 골라야겠죠. 그리고 보면 가장 메뉴에 있는 차량 두 대는 색깔이 은색이에요. 이 부분도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은색깔 차량은 많이 찾으시지는 않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저렴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제 가장 메뉴에 있는 1280만원의 은색깔이고 14만 6천 킬로 정도 주행한 차량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겉에 외관은 이렇게 생겼어요. 겉에 외관 상태는 깔끔해 보입니다. 은색이 가장 무난하긴 하죠. 근데 약간 나이 들어 보이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이 BMW 모델에는 하이패스 룸미러가 없어요. 안에 내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기본적으로 스마트 키가 들어가고요. 내비랑 후방 카메라 장착되어 있고, 오디오 장치랑 공조 장치는 똑같아요. 안에 내부는 이런 식으로 생겼고, 그리고 기어봉 보시면 전자식으로 되어 있고요. 왼쪽에는 드라이브 모드를 바꿀 수 있는 버튼이 되어 있어요. 스포츠랑 컴포트 되어 있죠. 그리고 앞에 전방 감지 센서 있고요. 전자 파킹 브레이크, 오토 홀드 들어가 있고, 오른쪽에는 이제 조그 다이얼이 있어서 이걸로 이제 메뉴 아니면 미디어 조정하는 거죠. 그리고 전동 시트가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상단에 썬루프도 있네요. 이거는 추가 옵션이기 때문에 있는 차도 있고 없는 차도 있다. 이제 성능 기록부 보겠습니다. 이 차는 용도 이력은 없어요. 그리고 사고도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고, 보시면 누유도 없다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특이사항에도 별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차 들어온 날짜는 4월 14일날 들어왔어요. 이제 한 2달 정도 된 차량인데 이 정도면 그냥 무난하게 타실 수 있는 그런 차량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나는 은색깔도 괜찮아 하시는 분들은 괜찮죠. 키로수가 15만 가까이 되긴 했지만 이제 1000만원 초반대에서 구매할 수 있는 차 중에는 수도권에서 가장 저렴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더 내려가 보면 이제 금액이 1400만원대로 금방 올라가요. 1450만원의 흰색깔에 키로수는 14만 4천 킬로 정도 주행한 흰색깔 차량이 있습니다. 이 차도 위에 보니까 썬루프가 장착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겉에 외관 상태는 깔끔해 보입니다. 이제 안에 내부도 방금 봤던 차랑 똑같을 거예요. 추가 옵션이 딱히 들어간 게 아니어서 추가적으로 다른 옵션은 크게 없는 것 같은데, 앞에 HUD 장착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능 보게 되면 이 차도 마찬가지로 용도 이력은 없는 차량이고, 단순 교환은 있습니다. 왼쪽 휀다랑 앞에 후드 두 군데 교환되어 있어요. 단순 교환이기 때문에 운행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밑에 누유도 없다고 되어 있고요. 특이사항에 보시면 라디에이터 서포트 탈착이라고 있습니다.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그리고 차 들어온 날짜가 4월 7일 날 들어왔습니다. 이 차도 대략 2달 정도 된 차량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성능 점검 보험료가 29만 180원이죠. 보통 국산 차량 이 정도 키로수대에서 구매하시면 많이 나와야 10만원인데 지금 금액대가 거의 한 2배가 넘
넘죠. 그래서 이 부분은 잘 알고 계셔야 되세요. 그리고 바로 밑에 보시면 또 검정 색깔 차량이 있습니다. 키로수는 145,000으로 거의 비슷해요. 안에 내부도 비슷할 텐데 겉에 색상 보여드리려고 한번 띄워놨습니다. 검정색도 되게 이쁘죠. 광빨이 잘 살기 때문에 관리만 잘 해주시면 색깔은 괜찮죠. 그리고 안에 내부는 그냥 일반 옵션 똑같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 HUD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성능 기록부 보시면 이 차도 용도 이력은 없고요. 단순 교환은 있습니다. 앞에 후드, 라디에이터 서포트랑 오른쪽 휀다 총 3군데가 교환이 되어 있죠. 그리고 운행하는데도 크게 지장은 없을 것처럼 보여지고요. 누유 없다고 되어 있고 특이사항에 운전석 팬더 조정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앞쪽에 전체적으로 사고가 조금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 들어온 날짜는 5월 25일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며칠 안 됐어요. 아직 한 달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상태는 크게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왕이면 키로수가 조금 짧은 차량을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10만 킬로 안쪽으로 한번 볼게요. 그러면 금액대가 1,780만 원대부터 시작을 하고요. 이제 금방 2천만 원대로 넘어가죠. 또 7만 킬로대가 2천만 원 초반대인 것을 볼 수가 있고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뭐 2천만 원 중반대가 돼도 킬로수가 확 짧아지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 있는 2천만 원 초반대에 7만 킬로대에 있는 차량들 중에서 구입하시면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럭셔리 모델도 한번 볼게요. 이제 금액대가 확실히 비싸죠. 1,890만 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바로 밑에 있는 차량들이랑 금액 차이가 꽤 많이 나죠. 거의 한 2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요. 왜 이렇게 싼가? 궁금하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겉에 외관상 봤을 때는 크게 이상은 없어 보이고요. 그리고 이 차는 럭셔리이기 때문에 앞에 화면 보시면 이제 인치수도 틀려졌죠. 그리고 앞에 보시면 HID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차량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압축도어도 기본적으로 들어가요. 상단에는 썬루프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앞에 HUD랑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워크인도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파워 트렁크도 있네요. 이제 성능 기록부 보게 되면 용도 이력 없는 차량이고 사고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이에요. 누유도 없다고 되어 있고요. 특이사항에도 별다른 내용 없습니다. 차는 3월 4일날 들어왔고요. 지금 한 3달 반 정도 됐는데 처음에 비싸게 올려놨다가 아마 금액을 내려놓으신 것 같아요. 이제 차 들어온 지가 한 3개월 정도 됐으면 차 금액은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차 잘 보고 구매하시면 진짜 싸게 구매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차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가서 보긴 해야겠지만요. 그리고 바로 밑에 있는 차량은 2,100만 원대부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키로수가 뭐 짧아지거나 하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맨 위에 있는 이 차량을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지금 수도권에 있는 차량이 총 11대인데 이게 10만 킬로 안쪽인 차량들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나는 조금 더 키로수가 짧은 차량으로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여기 흰 색깔에 2,190만 원이고요. 97,000 킬로 탄 차량이 있어요. 지금 보시는 이 차량이 그나마 나아 보이고요. 방금 봤던 차량 크게 옵션 차이는 나진 않을 거예요. 이제 성능 기록부 보게 되면 이 차도 용도 이력은 없고요. 근데 뒤에 사고가 있습니다. 운행하는데 크게 지장이 있을 정도의 사고는 아닌데 저는 웬만하면 팔고 싶지는 않은 그런 차량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이 전체에서 봤을 때는 첫 번째 봤던 이 차량이 저는 가성비 부분에서는 괜찮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520D 모델을 한번 봤어요. 이제 디젤차가 키로수가 많은 차량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키로수가 조금 많은 차량들은 비교를 해보시고 구매를 할 수가 있는데 키로수가 점점 적어지면 차 대수가 많이 적어지기 때문에 좀 비교해보고 구매하기가 조금 힘든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도 아까 제가 봤을 때 금액대가 거의 1,000만원 초반대부터 시작을 했었죠. 그리고 럭셔리 등급에서 조금 탈만한 차량 저는 이 차량으로 추천을 해드렸고 제가 개인적으로도 좋아하는 차기는 하지만 실제로 오셔서 한번 시운전 해보시고 밟아보시면 그 느낌이 뭔가 야생에 있는 그 엔진을 갖다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국산차가 안 좋다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영상 봐주셨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혹시라도 내가 찾고 있는 차량 시세가 궁금하다 하시면 위에 있는 번호로 저한테 따로 연락을 주시거나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제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 거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